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류나 지구 혹은 전 우주 멸망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좋아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은 우주의 종말에 관한 설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수십억 년 후의 지구는 먼지가 되어버릴까요? 그렇다면 지구와 함께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천체들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초신성의 수수께끼. 빅뱅설이 과학계에 받아들여졌을 때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초보적인 논리와 물리 법칙에 근거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뱅의 첫 번째 기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1990년대 과학자들이 기존 이미지에 들어맞지 않는 몇 가지 발견을 할 때까지 이러한 견해는 수십 년에 걸쳐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확정지고 있는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어떻게 확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색편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는 천체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그 빛의 스펙트럼은 붉은 쪽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리며 간단히 말해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붉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 먼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측하려면 뭔가 비교할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산출하기 위해 광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천체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천체를 천문학에서는 표준 광원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밝기가 거의 일정한 초신성을 몇 개 골라 그 밝기 감소를 이용함으로써 천체까지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 은하의 초신성을 관찰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과학자들은 거리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먼 은하에 계산상 밝기보다 어두워 보이는 초신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은하가 계산상의 거리보다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면서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견은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그 증거는 빅뱅의 흔적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및 기타 몇 가지 현상을 조사함으로써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우주를 가속도적으로 팽창시키고 있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지식을 얻고 새로운 21세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오래된 모델에서는 우주 팽창의 속도는 완만해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암흑물질에 빗대어 암흑에너지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후의 연구에서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 일반 물질과도 암흑물질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중력 효과, 즉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반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우주 조성의 대부분, 대략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암흑에너지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암흑에너지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물질과 마찬가지로 암흑물질도 모여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구조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고 별과 별, 은하와 은하 사이에는 몇 광년이라는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편 암흑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겨나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거기에 크게 기여하는 암흑에너지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왜 가장 먼 은하만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국소은하군이라는 중력으로 연결된 많은 은하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체의 일부입니다.
은하단이나 월이나 필라멘트와 같은 더 큰 규모의 구조는 중력에 의해 연결되어 있지만 현재 암흑에너지의 힘은 중력의 힘을 능가할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가 은하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유입니다. 한편 먼 은하는 은하계와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은하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은하계에서 멀어집니다. 현재 초은하단의 스케일에서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래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암흑에너지가 가속도적으로 우주를 팽창시키기 시작한 건 불과 50억 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팽창 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팽창에 의해 먼 은하는 완전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멀어지는 속도가 가속하면서 은하는 한층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상대 속도는 광속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들의 은하는 우리의 시선에서 사건의 지평선을 넘습니다. 은하가 내뿜는 빛은 우리에게까지 닿지 않으며 어떤 우주선을 사용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후 더 가까운 은하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측하고 조사할 수 있는 건 우주의 흐름을 타고 다른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많은 배 중 하나인 자신들의 초은하단 뿐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별들의 불빛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더는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며 초은하단의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열적 죽음 뿐입니다. 대붕괴.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미지가 우울해 보였다면 이제부터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남겨두었습니다. 지난번 섹션에서 살펴본 것은 암흑에너지의 작용이 인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일정한 한계에서 멈추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계가 없고 우주의 팽창이 점점 빨라진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빅립이라는 파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암흑에너지가 중력과 모든 결합력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빅립이 일어날 때 최초의 경종이 되는 것, 그것은 조금 전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은하단 밖에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모두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시나리오와 달리 우주의 붕괴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력 결합이 약할수록 암흑에너지가 이기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은하단과 우주의 대규모 구조 전반이 먼저 붕괴됩니다. 은하는 각각 단독으로 남아있다가 결국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서로 보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 후 암흑에너지의 힘이 은하 자체를 산산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대략 10억 년이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조금씩 시간을 들여 은하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 별이, 그 뒤에 더 가까이 있는 별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은하는 완전히 붕괴되어 고립된 항성계만 남는데요. 그 항성계 행성의 밤하늘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건 위성이나 다른 행성뿐이죠. 고립된 항성계 시대는 6천만 년 더 지속됩니다. 그동안 암흑에너지는 항성계에 대해 지금까지 은하가 해온 일을 하게 되는데요. 즉 먼저 먼 천체를, 그 후 더 가까이에 있는 천체를 조금씩 잡아 늘리면서 먹어나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항성계는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우주의 팽창이라는 파괴력에 그나마 저항할 수 있는 건 천체나 원자를 연결하는 힘뿐입니다. 하지만 팽창 속도는 더 올라가서 행성은 3개월밖에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암흑에너지에 의해 혹성은 부서져 먼저 티끌로, 그 후 토막난 분자나 원자로 분해됩니다. 최후 통첩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분자, 다음으로 개개 원자의 완전 붕괴입니다. 즉, 분자나 원자를 연결하고 있는 상호작용이 중력에 이어 손실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자가 붕괴되면 빅립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주는 결코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소립자만 남게 되는데요.
그건 소립자가 광속을 넘는 상대 속도로 계속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별이나 행성이나 은하가 있던 곳에서 이 혼돈의 입자 움직임이 어떻게 끝이 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우셨나요? 숨을 편안히 쉬세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220억 년 이상 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고사하고 지구나 태양조차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흑 에너지에 대해 아직 거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암흑 에너지도 힘이 다해서 가속도적으로 우주를 팽창시키는 걸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기는 아직 이르겠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SNS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볼게요. 여러분과는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